검언 유착,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의 더러운 유착, 이 의혹을 받던 채널 A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언론사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언론사라고 했어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사 기자가 취재 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것은 채널 A의 윤리 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부적절한 취재 행위를 막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 네. 기자 개인의 잘못이다. 우리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자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녹취록은 그냥 100% 창작이다. 법조 출입 6개월만 하면 5분이면 만드는 얘기다. 그래서 없던 얘기인데 자기가 오버해서 거짓말했다 이거 아니에요. 검언 유착 문제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이 없어요. 이분들의 말에 진실이 없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기분 나쁜 거는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어쩌라고. 그래서 참. 여기는 순수 음악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왜 거짓말을 이렇게 받아주고 있어. 오늘은 유학파 두 분 모셨습니다. 왜 모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과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철학을 공부했고요. 밥벌이는 축구 해설위원으로 합니다. 네, 미국 유학파 한준희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리고 덕담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안 뵀던 사이에 방송력, 진행력이 매우 향상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유학파 출신인데요. 중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전에는 다른 데에서 다른 나라에서 두루 공부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중국 국제학 교수입니다. 중국에 있는 대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동화대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중국 샹하이에 있습니다. 샹하이 발음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샹하이. 네. 우수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니하오, 주 기자님. 네. 죽입니다. 뭐가요? 방송 정말 죽이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밖에서 정말 감동 많이 받았어요. 지금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틀리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맛깔스럽게 틀리시는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 PD가 조금 약간 변태적 가학주의가 있어가지고요. 자꾸 틀리게 하려고 협찬 멘트인데 광고를 2개를 섞어놨어요.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은 1월 27일에 우리 방송에 나왔다가 그리고는 신혼여행을 늦지막하게 갔어요. 직후에 갔죠. 네.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예. 스페인은 코로나가 창궐했던 스페인으로 갔는데 그때는 괜찮았나요? 제가 이제 귀국하려고 할 때쯤 돼서 스페인에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네. 딱 한 명 발생했습니다. 그때는요? 그게 어디였냐면은 그 라스팔마스인가 이런 어떤 스페인 본토가 아니라 섬에서 네. 그때 단 한 명의 스페인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까지 보고 제가 귀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정말 제가 결혼을 2006년에 했는데 신혼여행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가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야말로 막차 탄 여행이었다.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역사와 그 방역 지도를 딱 펴놓고 마지막 이렇게 막차 타고 그렇죠? 네, 네. 문을 닫고 오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돌아오니까 또 한국인. 직후에 한국인. 우리나라도 그 전까지는 뭐 조금 초기 단계였는데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가 마구 불거졌거든요. 대구에서 31번 확진자 나오고 31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말 대단한 막차였구나 이런 걸 느꼈죠. 그러게요. 그 이후에 전 세계 축구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한준희 위원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제가 그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나와서 앉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선지님, 김어준의 구박에도 끄떡없는 근성을 보여주신 우 교수님 반갑습니다. 근데 저기 김어준은 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요. 무서워요. 네, 여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한테 놀란 가슴 주진우로 힐링하고 오늘은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 우리 공장장님처럼 그렇게 하면은 나 무서워서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네. 우리 주 기자는 말랑말랑하니까 괜찮다고. 네. 그래서 왔습니다. 네. 저는 뭐 돈은 안 뺏고요. 때리지도 않습니다. 저 느티나무님이 주 기자님 참고하세요 문자 왔습니다. 우수근, 정봉주, 안진걸 세 사람은 말 끊기 어려운 3대 수다맨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요. 네. 이거는 근거 없는 음해입니다. 음해. 제가 지금 굉장히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좀 전에 바깥에서 교수님하고 한 10여 분 동안 나름 환담을 나누고 왔는데 말씀 잘하세요. 제가 말 끊기 굉장히 어려운 분의 말을 제가 몇 번 끊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후환이 지금 두려워지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잖아.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 끊기 어렵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네. 인터셉트는 축구 용어인데 우리 한준희 의원님께서 중간중간 치고 들어오십시오. 우리 한준희 의원께서는 아니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야 축구를 접했을 텐데 어떻게 미국에 가서 축구를 공부하게 됐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유학을 갈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철학을 하려고 그랬고 과학도였는데. 네. 그래서 좀 과학에서 융합적인 분야인 이제 과학 철학으로부터 제가 철학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철학을 하러 갈 때는 영국보다는 미국 쪽의 대학들이 그래도 선택지가 좀 더 많았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하는 거에 더 가까운 학교들도 미국 쪽에 더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갔는데 막상 미국을 가 보니까 축구 보기가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아니 근데 미국은 스포츠의 천국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러니까 야구 공부하다거나 아니면 농구 공부하거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미식 축구에 대한 재미에 빠져가지고 스포츠에 빠진 분들이 저 종종 봤거든요. 송재우 야구 해설위원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가서 축구 본다 이거는 좀 의외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국내 프로야구는 야구도 제가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럼에도 메이저리그에 비하면은 저는 훨씬 더 해외 축구에 어려서부터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막상 미국에 가서도 NBA나 메이저리그를 TV 시청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머리를 좀 힐링해야 되겠다 싶은 때는 오히려 축구를 많이 찾아본 거죠. 그래서 유럽 축구를 보셨어요. 예, 거기서? 그렇죠. 네. 거기는 시간대가 또 그렇게 맞지 않을 거고 그리고 유럽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영국 리그는 중계를 조금 해줘도 다른 리그 있잖아요.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독일 리그를 중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드리자면 아까 제가 미국이 축구 보기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간대가 좋구나. 미국이 정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들이 몰려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TV 채널도 정말 숫자가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채널들이 있어요. 아하. 제가 미국에서 브라질 리그, 아르헨티나 리그, 페루 리그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정말 찾기만 하면 네. 오히려 축구 보는 데 있어서는 유럽보다 미국이 더 저렴하게 TV로 전 세계 축구를 다 볼 수 있다. 유럽과 남미를 다 아우르고. 그렇죠.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축구 공부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축구는 원래부터 한 6살 때부터 제가 엄청나게 많은 선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고 엄청난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미국을 갔던 일은 제가 이제 해설위원을 하는 데는 결정적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제가 쉬는 날에 좀 축구 칼럼 같은 거를 써서 한국의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같은 걸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자꾸 알려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 해설을 하게 됐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 축구 유학을 간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에 갔던 것이 저의 오늘날 이제 축구 해설을 하는 데는 결정적인 도움이 됐던 거죠. 자, 축구를 좋아해요. 사랑하는데 축구를 업으로 삶아야 되겠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언제입니까? 무엇이었고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막상 이제 미국의 박사과정 가 보니까 여기는 저보다 한 4-5살 어린 지도 교수들도 있는데 정말 석학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내가 이 학문을 할 만한 능력이 충분치 않구나라는 거를 좀 느낀 부분도 있고 공부도 그래서 조금씩 이제 하기가 싫어지던 차에 그 한국에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글을 이제 아까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글을 보고서 몇 군데 이제 사이트들에서 우리 사이트에 글을 써주면 안 되겠냐, 뭐 해외 통신원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게 언론사들로부터 왔는데 제가 그 가운데에서 가장 돈도 안 줄 것 같고 불쌍해 보이는 사이트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게 공부보다 비중이 점점 그쪽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제가 축구계에 입문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수근 교수님, 네. 축구 잘하세요? 조금 잘 봅니다. 네, 봅니까? 예. 7494님 질문입니다. 우수근 교수님,
예, 무서워져요. 축구는 중국 왜 이렇게 못하나요? 몸을 안 던지니까 그렇죠. 아니 중국은 10억 인구인데 네. 왜 그렇게 우리한테 질까요? 저희가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니네 왜 축구를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친구들은 한국은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이 공한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 축구를 너무 잘해갖고 한국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 공한증. 중국 사람들은 애국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나갖고 열심히 해갖고 몸 다치면은 자기가 그 다른 곳에 가가지고 소속된 데 가갖고 몸 다치면 자기 손에 닿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대표 됐다는 명예만 얻고 대강.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한준희 의원님 오. 뭐 이게 일리가 있는데 근데 중국 사람들이 애국심이 없다요. 중국은 그 국가주의가 엄청 그 철철 넘치는 나라 아닙니까?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 못된 매스컴들이 중국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는 것인데 아. 중국은 개인주의가 역사적으로 철철 넘치는 나라예요. 국가라는 것 정치라는 것 관심 없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관심 없어. 우리는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돼. 공산치하, 뭐 일당 독재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계속 발전만 잘하게 해주면 그걸로 돼. 네. 라는 게 중국인이거든요. 근데 그래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잖아요. 한준희 의원님 네. 중국 슈퍼리그죠? 네네. 수준이 어떻습니까? 일부 와 있는 외국인 그러니까 유럽 남미에 또 이름 있는 선수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중국 축구리그 얘기합니다. 예, 우리보다는 이제 자금력이 훨씬 좋으니까 이제 한다 하는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런 선수들 몇몇의 재능과 기량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국 선수들끼리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을 비교했을 때는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훨씬 높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이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워낙에 이제 중국의 어떤 국가적인 특성을 잘 아시니까 또 정확한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축구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한두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 정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축구로 다 몰리질 않는 것 같아요. 탁구 치죠? 네, 탁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는 좀 더 축구보다 인기 있는 스포츠들이 실제로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맞습니까? 그 맞는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다음에 이 양반이 축구 광이에요. 그래서 축구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왔거든요. 그런데도 별로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 내가 그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돈을 그만큼 많이 번다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잘못 알는 것이 중국인들은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복 많이 받으라고 하잖아요. 중국인들은 새해 복 인사로서요. 공식 화차이라고 해요. 새해 돈 많이 버세요라는 오. 공식적인 것으로.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가족의 돈벌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라든가 팀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써요. 우리가 잘못 알고 14억의 중국이래지만 하나를 보면은 모래사장이 있죠. 하얀 백사장이 멋있게 크게 멋있게 전개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만져보면 모래가 하나하나 알갱이지 않습니까? 14억이 멀리서 보면 거대하고 그래서 두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날갱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중국이라는 의식 별로 없어요. 나는 상하이 사람이다. 나는 북경 사람이다. 나는 무슨 광동성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고향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정치라든가 국가는 항상 자기들을 수탈하고 괴롭혔던 존재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요. 좀 네. 오해하고 있네. 또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아마 알고 계시는 것이 글쎄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그 99% 정도가 상당히 많은 고정관념과 선견 편입견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죠. 네.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 우리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 저놈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막스 레닌이 만든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지금 중국하고 뭐가 같습니까? 사회주의하면 일단은 평등, 아니 공동 생산해갖고 공동 분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질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벌들이 있잖아요. 무상 교육해야 되고 무상 의료인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저 교수님 네. 너무 시끄럽다고 저기 어떤 분이 나가겠다고 해가지고요. 볼륨 조절도 안 해서 전 나갑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펀 해피님 했습니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저희가 한준희 해설위원하고 우리 교수님하고 우수근 교수님하고 중국 축구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축구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래 듣겠습니다. 심수봉입니다. 나는 야구광. 중국 유학파, 미국 유학파 모여가지고
야구광 노래 들었습니다. 신유사랑정 여사님. 중국인 교수님 맞는지요? 아니에요. 중국인 교수님이요? 우스근 교수님 한국인이십니다. 아 제가 중국인처럼 생기긴 했지만 전 오리지널 대한민국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8319님이 유학하면 기숙사죠. 미국이랑 중국 기숙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숙사 안 사셨죠? 저는 기숙사에 한 이틀 있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에 갔때 이제 집 구하기 전에. 기숙사에 대한 로망 없었어요. 딱 유학하면 거기 가서 또 네. 어, 젊은 친구들을 네. 제가 일단 유학을 간 나이 자체가 예. 제가 이미 30이어서 예. 뭐 그렇게 로망을 느낄 정도의 그 정도의 정렬의 나이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네. 로망 있습니다. 제가 미혼일 때 명세코 미혼일 때 멋있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기숙사에서. 기숙사요? 여기까지만. 어떻게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기숙사에 오나요? 그러니까 많은 전 세계 160개 국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요. 네. 기숙사에 몰려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유엔 건물 같아요. 네. 거기 가면요. 뭐 내 방에서 계속 같이 술 한잔 하기도 하고 그쪽 방에 가기도 하고 또 어디 가기도 하고 뭐 좀 구체적으로. 미혼일 때만 예. 그럼 뭐 많은 뭐 그 남자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자 친구들하고도 네. 뭐 같이 뭐 인생을 논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중국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유학들을 많이 오는 모양이죠, 그럼? 아 보십시오. 이것도 내가 이거 조금 하다가 끊어주세요. 제가 있었던 중국 상하이 동아대학만 하더라도요. 제가 거기서 10여 년 동안 교수로 있었는데 저 국제학부 150여 개국에서 5천여 명이 중국 상하이에 있는 이 동아대학교가 2% 안에 드는 국립대학교예요. 하지만 1%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대학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국제사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거기서 외국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10몇 년 동안 늘 외국인들하고 지내면서 밖에서 바라본 한반도라든가 글로벌이라든가 남북한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상하이는요 하나의 작은 세계예요. 예. 그러면 다 그 학생들이 중국말을 써가면서 중국말로 수업을 듣고 또 시험도 보고 하는 겁니까?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중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공용어로 해요. 그러니까 중국어가 외국인들한테 너무 어려워요 한자가. 그래서 다른 학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국 대학이니까 중국어로 다 해야 되는데 국제학부는 영어를 대신 1학년 때는 중국어 10%, 2학년 때는 20, 3학년 때 30 이런 식으로 갖고 중국어하고 중국 문화도 점점점 늘리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그렇군요. 네. 3927님이 미국 유학파, 중국 유학파 두 분이 모였으니까 미중 무역 전쟁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아닌 밤중에 축구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 얘기 하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전쟁이 그냥 심상치 않게 보입니다. 그 전에 코로나 전에도 트럼프와 시진핑 갈등이 있었고요.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자 다시 무역 전쟁 기미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그 작년에 무역 전쟁 같은 거 일어날 때 저는 처음부터 무역 전쟁이 아니라 미중 패권 대립이다. 네. 무역 전쟁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관세전이 쭉 나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은 정말 겁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 당국자들하고 늘 지내니까요. 그 자기들이 되게 좀 쉽지 않을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럼 국제사회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는 트럼프를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됐다 해가지고 지금은 결론적으로요. 겉으로는 많이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이는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유롭습니다. 한번 해보려면 해봐. 4가지 이유만으로도 미국은 중국한테 결국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할 거야라는 사실은 드러내지 않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아, 네. 네. 8344님 최근 중국에서 양회가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우수균 교수님 어떤 회 좋아하세요? 광어회, 도다리회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아 회친다 하죠. 미국의 코로나에 대한 자세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자세 이게 좀 많이 다른데 미국의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준희 의원님? 저는 이제 미국 생활을 할 때 네. 매우 짧은 생활을 했고 제가 2년 있었어요. 딱 네. 2년여 있었는데 짧지 않아요. 그럼 네. 그거 거의 뭐 본토 사람 아니야? 2년 살았으면 제가 미제를 2년 동안 쓴 거 아니에요? 미제를. 제가
제가 이제 다니던 학교 네. 그리고 그 다니던 학교에서 버스로 통학하는 한 30-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제가 살던 또 도시 네. 요 두 소도시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 지역을 2년 동안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요 지역이 이제 동부예요. 네. 동부인데 그래서 저는 중부니 북부니 뭐 서부니 이런 데는 아예 구경도 못했어요. 미국은 동부죠. 아, 뭐 그건 미국은 핵심이죠. 동부가 네. 핵심이라고 볼 네.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트럼프와 네.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해서 예. 이 철학적인 견지에서 무언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저의 경륜과 식견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정말 널리 인지하고 있는 바 네. 저는 모든 이런 발언은 우리 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4124님 질문 왔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님 동부요? 동부 간선도로선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 방송 참 재밌습니다. 네. 저희들은 청취자들이 만드는 방송이에요. 자, 교수님. 네. 미국의 자세 그리고 중국의 대응, 코로나를 바라보는 대응 어떻게 보세요? 근데 먼저 왜 짝쭉 중국 하십니까?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쓰는 것이 지금은 뭐 중국 해야죠. 한 번 해서 중국. 중국 해야죠. 제가 중국 그랬어요. 아니면은 죄송. 중국어를 할 때는 쫑꾸어라고 해요. 중거, 쫑꾸어. 쫑고. 아니 네. 이 방송 프로그램 이름도 이제 그러면은 아닌 밤중에 쭈진우로 바꿔요. 그리고 네. 중국이라고 계속 하시려면 쭈진우가 돼야 된다. 네. 예, 중국의 그 코로나 대응 같은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뭐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네. 콱콱 누르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자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문제 제기만 우리 사회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중국도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유, 민주, 인권, 법치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자유를 지향하고 민주, 법치, 인권을 지향해요. 근데 우리는 에이, 사회주의 국가가 무슨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랑 관점이 많이 다른데 그러면서도 콱콱 격려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요. 이것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중국의 최고 지도부들이 중국을 통치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자 네 글자. 어려운 거는 한준희 해설위원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아까 저희 들어오기 전에 한자 네 글자 얘기한 게 촌철살인이거든요. 네. 설마 촌철살인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그러면 중국어 발음하겠습니다. 우리말 발음하기도 비슷해요. 띠따 런뚜어 이것이 중국 지도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띠따 런뚜어. 여기서 띠는 땅지자, 그 다음에 따 런은 사람인자, 런뚜어 땅은 뭐하고 사람은 뭐하기 때문에 중국은 통치하기 가장 쉽지 않다. 아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땅은 크고 네. 대 클 때. 맞아요. 따 띠따. 제가 퀴즈에 지대. 좀 강해요. 그다음에 퀴즈에. 런뚜어. 런 사람은 뚜어. 사람은 마늘 다 다. 마늘 따 클 때 마늘 따. 맞아. 지다 런 인다. 자, 예. 학교 다닐 때 한문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교육 인증. 방송 아닌데. 그러니까 땅이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통치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대강 하면요 안 지키는 인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방에서 볼 때는 인권이 없다, 너무 심하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살아야 돼 하면서 봉쇄, 격리, 뭐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 중국 가서 가장 놀랐다는 장면이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러더니 경찰이 대나무로 교통사고 낸 사람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교수님? 뭐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네. 지금은 점점 공권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네, 우수근 교수님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한준희 위원님을 위해서 보냅니다. 비치보이스의 Surfing USA. 코로나 시대 축구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닌데 가장 안 중요한 것 중에선 또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한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축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시작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전 세계 축구 시장이 열리기는 합니까? 우리나라가 빨리 시작을 했죠. 네.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독일 분데스리가도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했고요. 네. 네, 우리 또 뭐 이재성 선수라든가 독일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분데스리가 걱정했는데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독일도 사실은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전 세계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요즘 네. 그런데 독일도 여전히
뭐 이탈리아,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몇백 명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은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은 프로스포츠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아이, 같거든요. 제 큰일 생각에. 나죠. 큰일 나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세 자릿수 된 것만 해도 그 전에 수천 대였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많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독일이 이미 시작을 했고 5월 말경이 되면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쯤 되면 동구권의 몇 나라가 또 시작을 시작합니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체코라든가 크로아티아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조만간 지금 프로축구를 재개할 목표하에 있고 그런 나라들이 한 17나라는 최소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른바 스페인, 잉글랜드, 이탈리아 같은 빅리그들은 네. 6월 중순경에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6월 12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혹은 안 된다면 이제 19일 정도 또 네. 재개를 목표로 하고 우 있고 교수님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막 적으세요. 관심 있으세요? 이것이 예. 진정한 학자로서의 태도죠. 막 6월 이것이. 12일 적고 있어요. 저거. 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더더군다나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관계를 또 연구하시는 우리 우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미중만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네. 유럽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빅리그가 겁니다. 열립니까? 제 생각에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독일의 사례를 따른다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다만 잉글랜드는 좀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잉글랜드는 여전히 수천 대의 확진자가 현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 날짜에 가서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K리그 그리고 뭐 한국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청 인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스타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있으면 사실은 유럽 축구 같은 경우에는 개막하는 리그들이 이제 며칠 내로 또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K리그도 앞으로 계속 또 국제 경쟁력을 지니려면 우리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고 또 심판 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깨끗하게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만이 지금의 또 국제적인 인기도를 프로축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499님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우수근 교수님 뭐든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중국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얘기 잘 하실 것 같은데 아베는 왜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베는 아베니까 그렇죠. 네? 턱없이 부족한 뭐라고 우리말로 그냥 오사카 말로 아호라고 하거든요. 오사카 말도 하세요? 오, 여기서 그 오사카 말에 해당되는 도쿄 표준어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삐할까 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저기 중국과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큰 패권 전쟁 안에서도 보면 일본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오늘도 아베 총리가 뭐 공공연하게 미국 편을 든다고 했는데 대단히 일본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래서 줄곧 이거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제 그 우수군의 한중일 TV라는 유튜브를 하는데 그래서 한중일을 늘 비교하면서 하거든요. 거기서 쭉 분석해 왔는데 아베 총리는 대역죄인 소리를 듣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한테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한테 대역죄인이요. 일단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외교는 거리가 멀잖아요. 일단 사회, 복지, 경제 같은 건 가깝지만 근데 일본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게 아베 총리거든요. 보십시오. 일본 전체 역사에서 그 메이지 시대 때가 일본이 가장 휘황찬란한 시대였거든요. 아베는 지금 1800년대의 그 메이지 유순으로 돌아가자라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21세기 글로벌 사회로 막 가고 있는데 일본은 최고 지도자 자체부터도 과거로 회귀하자, 군국주의 가자, 헌법주의 이러고 있으니 더군다나 일본인들은 보수적이라고 잘 바뀌지도 않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중국 사람들은 네.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 것이다, 따라잡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국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지금 21세기 글로벌 시대가요 되게 변화가 신속하고 진취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중일 삼국 중에서 우리 한민족의 일반적인 기질하고 가장 잘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 6.25 때만 6.25 직후 6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국력이 30배 이상 많았어요. 지금은 3분의 1로 축소됐거든요. 일본의 혐한이 많고 반한 서적이 많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제 경계하고 위협적으로 라이벌로 생각한다는 느끼겠구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네, 저희 겁먹지는 않는데 일본이 네. 두 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7493님 질문인데 우수근 교수님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요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이런 질문 왔습니다.
꿔바로우라고 있잖아요. 꿔바로. 예, 예. 탕수육이 꿔바로우죠. 예, 예, 예. 똑같은 음식인가요? 우리 탕수육이 더 맛있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어서 먹는 게 맞나요? 찍어서 먹나요? 중국 아, 사람들. 중국에서는요. 네. 부어서 먹죠. 부어서 먹습니다. 아, 그 말입니까? 부먹지 뭐 무슨 말인가 네. 했어요. 교수님도 부먹입니까? 예, 부어서 먹어요. 그 네. 붓지 않으면 탕수육이 아닙니까? 거기서는 그냥 부어져 그렇게 나오죠. 애초에 먹어서. 부어져 나오는 것 네. 자체가 네, 탕수육이죠. 네, 네. 경환천님 질문입니다. 한준희 위원님, 손흥민 메뉴 갑니까? 저는 맨유를 가게 될지 혹은 다른 클럽을 가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는 뭐 다른 방송에서는 전 한 적이 없는 얘기지만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토트넘을 한번 떠나서 최후의 한번 좋은 이적을 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이 정도 봉사했으면은 토트넘을 위해서 할 거는 저는 다 했다고 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됐든 아니면 뭐 잉글랜드 밖에 또 초명문 클럽들이 됐건 뭔가 토트넘보다 조금 더 야망이 큰 클럽으로 한 번은 이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클럽에서 예. 큰 꿈 꿔보고 큰 트로피도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끝이에요? 네. 시간 다 됐어요. 묻다 보니까 그냥 끝났네요. Thank you.